먼지랑 털은 이거 안 나오는 방법이 없나? 로봇 청소기 43만원? 자동으로 물을 넣고 세제 넣고 걸레를 빨아 건조까지 해준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청소에 걸레 건조까지 다 해준대. 44만원. 청소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깨끗하지. 로봇은 인간을 넘어설 수 없지. 어? 샀다고? 양품이면 무조건 살만하다고? 다 샀는데? 삼성카드 네이버페이로 하면은 42만 2천원? 나도 살래. 아, 러다이트 운동 마렵네. 그래서 샀습니다. 요즘에는 내 삶의 질을 바꿔주는 3대 이모가 있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그 3대 이모 중에서도 바꿨을 때 제일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게 이 로봇 청소기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반신반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로봇 따위가 사람보다 청소를 더 잘할 수 있냐고. 그게 된다면 뭐 인간 시대 끝이 도래한 거지. 일단 개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이쪽에 박스가 좀 충격받았고,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도 움푹 파여 있는데 뭐 괜찮겠지. 저는 뭐 분량을 뽑은 적이 없으니까. 42만 원이면은 그게 3060 Ti 그래픽카드 하나 가격인데 42만 원 그 가격에 이 모든 게 다 된다고? 알아서 장애물 피하고 카메라가 화면 인식까지 한다면 뭐 이거는 현대 기술력의 집결체라는 건데, 에이 그런 거 나는 안 속지. 꺼내보면 알겠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전부고, 그리고 이 안쪽 부분도 설명으로 봤을 때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건데 그냥 그냥 이렇게 빠진다. 안쪽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뭔지 모르니까 다시 넣어놔야지. 박스를 열어보면 제일 위쪽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떨어지나? 이렇게 찍찍이로. 그러면 다시 붙일 때는 이 동그란 거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 여분으로 더 주지는 않는 것 같고, 아쉽다. 정이 없어, 정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 맞는 건 아닌데 제가 구매한 판매자는 센스 있게 이거 앞에 같이 주더라고요. 끼우면 우리나라 220V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 파워 케이블이랑도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컴퓨터 파워 케이블을 사용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뭐 설명서일 거고, 요게 먼지솔. 요것도 한 개 더 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B116 모델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기 모델이라서 그런지 알리에서 여기 들어있는 모든 부품, 스페어 부품을 다 팔더라고요, 저렴하게. 그리고 이게 대망의 본체인가? 조심. 간단하게 겉 모양을 보면 앞에는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신기하다. 이게 묵직한데? 카메라도 달렸어. 우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오랜만인데? 뭔가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의 제품을 이게 처음 보니까 지금 저도 어리버리하면서 이걸 뭐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 가면 뭐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이거 뭐 처음 켜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설명서. 그래. 이럴 땐 설명서. 아이 젠장, 중국어야.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제거하라고 써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 솔을 이렇게 끼워주고, 물걸레도 들어가는 구멍이 육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맞춰가지고, 오케이. 아마 요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여기 있는 솔을 오케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혹시나 머리카락 같은 게 여기 많이 껴 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일단 떼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가 먼지 들어오는데 이렇게 빼서 안쪽에 먼지 들어오는 것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혹시나 이 먼지통 자체를 빼서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싶다면 이쪽에 홈에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걸면은
이 앞쪽에 필터가 빠지거든요. 아주 조금만 제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벌려지니까 이쪽에 써있는 설명대로 보면 필터는 물 청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조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 설치하면 되는 거 맞나? 아, 이거 맞겠지. 아무튼 이거 어디다 설치하지? 이쪽에? 그런데 지금 아주 살짝 아주 조금 걱정되는 게 이거 깜빡하고 안 켜봤거든요. 뭐 켜지겠지? 콘센터 끼우고 불 들어왔다. 오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했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미홈 앱 설치를 하고 지금도 이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편집이 알아서 하겠지. 미홈 앱 설치, 열기, 동의하기, 동의. 국가를 중국어로 해야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로그인, 허용, 프로필 들어간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밑에 언어를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지역은 중국의 언어는 한국어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키는 거지? 그냥 키면 되나? 오. 일단 움직이진 않는데 긴장되는데 아무튼 네, 지금 얘가 한국어에 왔지만 아직까지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중국어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그건 바꿔보기로 하고 앱에서 플러스 누르고 이기 추가, 허용. 오, 또 떴다. 오케이. 와이파이 연결을 하라는 건데 와이파이 신호는 반드시 5기가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2기가 신호를 사용해야 되고요. 입력해주고 뭐라는 거야? 아, 연결했다고 누르면 뭐 대충 침실? 오케이. 다음. 오케이. 몰라. 일단 다음. 공유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하고 동의.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하기 전에 스테이션에 로봇 청소기를 놓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게 스테이션에 들어가야 된다고 대충 써 있었으니까 이쪽에 홈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 아니 뭐라는 거야? 이야. 이야. 야, 왜 안 돼? 됐다. 중국어 적응 안 되네. 아무튼 업데이트 완료라고 떠 있고 확인. 인터넷에 보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면 가능하대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미홈 선택하고 미홈 아이디랑 비밀번호 로그인을 해주면 이쪽에 제가 사용하는 기계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면은 좀 내려서 이거를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다 누르면 장치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성우가 기기에 설치되었습니다. 간단한데 생각보다? 끝났나봐요. 누르면 물걸레 건조를 시작합니다. 오, 한글로 나온다. 종료. 걸레 패드 건조 완료. 인간시대 끝이 왔습니다. 진짜 이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뇌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써본 뇌와 안 써본 뇌. 먼저 이쪽에 있는 게 청수통, 맑은 물 들어가는 거, 오수통, 더러운 물 들어가는 거. 이렇게 통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안쪽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먼저 오수통은 그대로 두고 이거 청수통 요거를 들고서 물이 들어가는 통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로 들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손으로 조금만 제끼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쪽에 잘 보면은 여기에 맥스라고 써 있죠. 물을 그냥 여기 거의 끝까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채워졌으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이거는 제가 10,000원쯤에 따로 산 건데 세제통 밑에 이렇게 마개만 빼주고 위에 마개는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 그대로 쓰는 거고요. 혹시나 이거 나중에 다 썼을 때 리필할 때 뚜껑 열고 리필하고 다시 닫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끼워주고 물 채운 청수통 끼우고 비어있는 오수통 끼우고 끝. 그리고 이쪽에 기본 구성품으로 먼지 봉투가 1개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3일 동안 써가지고 이거를 좀 차 있을 텐데 아무튼 네, 먼지 봉투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막혀요. 그래서 먼지 날리지 않게 그냥 이 상태로 버리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아직 쓸 게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다시 아래쪽에 홈을 끼우고 그 다음에 위쪽 이렇게 끼우고 로봇 청소기 안에도 먼지가 모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 이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 안쪽에 들어가는 먼지통이 이렇게 있어요. 먼지가 이 롤러 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먼지 이입에 나머지 공기만 이쪽 필터로 빠져나온 거고요. 이쪽 필터는 혹시나 청소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나중에 갈아주면 되고요. 이게 저렴하길래 저는 몇 개 더 사놨어요. 다시 끼울 때는 이렇게 끼우면 되고 이 안쪽을 청소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 여기를 살짝 벌리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청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지통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 열리는 부분이 이쪽 통로를 타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먼지 봉투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시 끼울 때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끼우면 되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는 스테이션 쪽을 보면은 네, 좀 제가 며칠 동안 써가지고 더럽긴 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쪽에 있는 물걸레 패드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게 여기 위에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걸레가 빨아진 거는 이 밑쪽에서 흡입을 해가지고 오수통으로 그리고 이쪽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여기에서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로봇 청소기 쪽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지금 저처럼 지도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 한 번은 이 녀석이 제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시작 있죠. 저는 먼저 빠른 지도 생성 요거를 누를게요. 시작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방을 돌아다니면서 저 LDS 센서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지금 계속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큰 의자 말고는 대부분 올릴 수 있는 거는 바닥은 최대한 뭐 선 같은 거 없이 이렇게 비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처음에 맵을 그릴 때 저는 지금 이 화장실 턱이 높아서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화장실 턱이 낮거나 아니면 현관문 턱 같은 게 낮아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다면 최대한 못 나가게 문 같은 거 닫아준 다음에 맵을 그리는 게 좋고요. 충분히 돌아다닌 다음에 맵을 다 그렸으면은 저쪽에 스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맵 그리는 게 다 끝났으면은 이렇게 스테이션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얘가 아마 충전을 시작할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면은 자 지도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이렇게 지도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각 부분의 명칭을 마음대로 얘가 해놨는데 저는 이거를 먼저 명칭을 바꿔줄게요. 여기서 구역 편집 여기에 들어가서 이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눌러서 원하는 방 명칭이 있으면은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뭐 직접 다 입력을 해도 되고 저는 미리 입력해둔 컴퓨터 방이 있으니까 컴퓨터 방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칸은 원래 거실인데 지금 이게 주방으로 하나로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눠 볼게요. 이쪽에 있는 분리 요거 누르고 이쪽에 표시된 거 빨간색 빗금을 이렇게 옮겨서 손가락 2개로 맵 이렇게 뭐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오케이.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가 나눠졌죠. 여기 방 이름을 이름 바꾸기 누르고 저는 거실로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고 여기 중간 이 부분은 복도인데 지금 주방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나눠줄게요. 분리 누르고 빗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지면 되니까 오케이. 여기가 복도니까 이름 바꾸기 복도로 바꿔줄게요. 방 이름은 다 됐고 저는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니까 화장실하고 베란다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나와서 가상벽 및 제한구역 여기 들어가서 가상벽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 빨간색 빗금이 가상벽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 더 눌러서 이쪽 밑에다가 그리고 확인. 자, 뭐 이렇게 하면은 세팅이 끝났습니다. 화장실로도 안 나갈 거고 베란다 쪽으로도 안 나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청소를 할까요? 여기 들어가면은 시작 있죠. 그냥 이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물이랑 세제가 일정 비율로 섞여가지고 걸레를 적셔주고 있어요. 먼저 오. 지금 이쪽에 침실 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금 지나간 자리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오, 침대 부분, 침대 아래쪽도 가장자리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자, 그 가장자리 위치 안쪽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빈칸을 채우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일정량의 바닥을 청소를 했으면은 물걸레를 다시 빨기 위해서 충전 도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걸레를 빨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청소를 시작해요. 아까 전에 멈춰놨던 곳에서 다시 물걸레를 빨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들어가는 모습 자세히.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청소가 끝난 곳이고요. 여기가 의자 다리 부분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안쪽까지 다 해요. 지금 오발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아마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시 들어갈 거예요. 예,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들어가가지고 네, 닦고 이렇게 앞에서는 쓸어 담고 뒤에서는 물걸레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물걸레질을 하고 앞에서는 쓸어 담고 오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쯤이면 오 궤적이 되게 많죠. 나름 꼼꼼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요.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진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수탱크를 비워주세요. 물걸레 건조를 시작합니다. 지금 물걸레 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 바람을 흡입을 해가지고 내보내더라고요. 걸레 패드 열풍 건조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요 정도 바람이니까 뭐 하긴 뭐 이게 플라스틱 재질 특성상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은 이 플라스틱이 변형이 일어나니까 2시간 정도를 이렇게 건조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건조시키는 소음은 뭐 대충 대보면 신경은 안 쓰이는데 뭐 혹시나 이 옆에서 잔다면은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 물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대략 요 정도? 청수통은 3분의 2 정도 남아있으니까 더 채워도 되고 아니면 뭐 한두 번 정도 저 청소한 다음에 채워도 될 거고 오수통은 한 뭐 요 정도밖에 안 차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비워주는 게 냄새가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수통은 네, 물 색깔이 좀 탁하게 나왔고요. 네, 그냥 이렇게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깨끗한 수돗물로 이렇게 헹궈서 다시 닫아서 다시 자리에 끼워주면
청소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청소기를 모르는 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한 메뉴를 보면 청소할 때 먼지를 빨아들이기만 할 건지 빨아들이는 거랑 걸레질 둘 다 아니면 걸레질만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흡입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물론 강력하게 할수록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고 소음이 올라가요. 그리고 물걸레 패드를 얼마나 더 적실 건지 이거를 조절한다고 해서 스테이션에서 세척하는 물의 양이 조절되지는 않는 거고요.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면서 물걸레 패드를 얼마나 더 적실 건지 그거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용자 지정 모드도 있어요. 이쪽 위에 맵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누르면은 모든 방을 청소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만 청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침실을 횟수는 뭐 한 번 정도의 물걸레질만 물걸레 패드 보통으로 이렇게 다른 방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실 하고 싶고 그리고 침실 요 거실과 침실 두 개만 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면 방금 전에 세팅한 청소 옵션으로 요 두 가지 방만 청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표준 모드에서도 그냥 방만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면 이 두 가지만 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점 3개, 위쪽에 도크 설정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기가 스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먼지 수집을 누르면 자동 먼지통 비우기 시작. 이렇게 청소기 안에 있는 먼지가 자동으로 먼지 여기 봉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물걸레 패드 청소 이걸 누르게 되면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청수통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걸레를 세척해가지고 다시 오수통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 그 작업을 해주고요. 패드 말리기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물걸레 건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거나 물걸레 패드 건조 시작을 하면은 2시간 걸려요. 그리고 도크 설정, 물걸레 패드 청소 횟수 청소를 하면서 일정 범위를 청소한 다음에 물걸레 패드를 세척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 건지 아니면 방 하나가 끝날 때마다 걸레를 세척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 물 출력, 스테이션 청수통에서 나오는 물을 얼마나 절약할 건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약 청소 여기서 원하는 시간 설정을 해두면 반복 매일 할 건지 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청소 범위 내가 원하는 구역도 설정이 가능하고 거실, 침실 이렇게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모드 빨아들이기만 할 건지 아니면 걸레질 둘 다 할 건지 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누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침실과 거실을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꺼두면 되고요. 지우려면 여기 눌러서 마이너스 누르면 삭제 가능. D&D 기간은 청소 같은 게 끝나면은 이게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데 그 알림이 안 오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요. 소모품 관리는 이게 무슨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필터 재설정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이게 그냥 100% 뭐 퍼센트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서 갈아야겠다 싶으면 그냥 갈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정제 자동 투입이 원래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별도로 판매되는 자동 투입 세제통 이게 이렇게 끼워져 있을 경우에만 세제병이 설치되었습니다. 세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앱에서 재설정하세요. 이렇게 자동 투입 세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도 관리는 아까 전에 해봤으니까 넘어가고 카펫 청소 방법 누르면 B116 로봇 청소기 모델은 이게 카펫 리프팅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저는 카페트가 없어가지고 뭐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밑에 부분에 초음파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카펫을 만나면 자동으로 물걸레를 위로 들고 바닥 청소할 때만 다시 내려놓고 청소를 한다고 해요. 뭐 저는 어차피 안 쓰니까 초음파 센서가 카펫을 인식할 건지 안 할 건지 켜고 끄기 가능하고 기능 더보기 쪽에 들어가 보면 아동 보호 잠금 장치 기능 이쪽 로봇 청소기 스테이션 쪽에 여기에 터치 버튼 있거든요. 물걸레 건조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애들이 가져놀기 참 좋거든요. 그런데 아동 보호용 잠금 장치 이거를 활성화 잠금 모드가 활성화되어 모든 버튼이 잠깁니다. 모든 버튼이 원격 조정은 상하좌 움직이는 건데 뭐 이걸 굳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로봇 청소기 찾기를 누르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렁찬 소리로 알려주니까 엄마 이름 미아가 됐을 때 로봇 청소기 찾을 때 저거 쓰면 되고 그리고 청소가 끝날 때마다 알림이 오게 되는데 그거 싫으면 그냥 알림 방지 그리고 언어는 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굳이 만질 일은 이건 없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이 음량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 네, 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기기 이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플레이신 로봇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이름을 위치 관리에 들어가서 뭐 내가 안 쓰는 뭐 이름 같은 거 기본적으로 얘가 중국 세팅이 돼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깔끔. 나머지 기기 공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가족한테 기기를 공유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건데 뭐 저는 안 쓰고, 그리고 자동화는 뭐 좀 더 고급 사용자분들이 쓸 건데 뭐 저는 안 쓰니까 어차피 청소만 하니까.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는 네, 지금 저는 최신이고요. 뭐 나머지는 네, 볼 게 없고 요게 기능의 전부네요. 그리고 간단한 동작은 이쪽 스테이션에 터치 버튼 3개로 동작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이 안쪽의 부분을 청소하고 싶다면 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맨 왼쪽에 있는 버튼 이걸 한번 터치. 이렇게 불이 켜지면 한 번 더 터치.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출발합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멈춰요. 이 상태에서 이 안쪽을 청소를 하고 싶다면 뭐 아무리 청소기라고 해도 로봇이니까 네, 이렇게 빼가지고 이 부분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여기 안쪽은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면 되고요. 그런데 제 스테이션 여기 밑에 보면은 키친타올을 깔아놨어요. 이게 카페 보니까 B116 모델은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밑으로 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려고 이쪽 밑에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놓은 건데, 제가 물건을 23일날 받아가지고 지금은 29일이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한 건데 아직까지 뭐 패드가 젖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누수가 없긴 한데 이게 누수가 발생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이 라인을 타고서 물이 요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누수가 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테이션에서 맨 왼쪽 버튼 이걸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대략 10분 정도 대기를 해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키친타올이 젖지 않으면은 누수 분량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3초 동안 더 한번 누르면 예, 배수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닦아내면은 네,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거는 뭐 지금 청소는 안 했지만 청소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됩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이거를 사용한 건데 보면은 뭐 아직까지 따로 패드가 젖었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청소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확인했거든요. 젖지는 않았어요. 역시 실패가 없는 청소의 황금손. 이쪽에 청소를 끝내고 다시 스테이션으로 이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집으로 된 마크 이걸 한번 딸깍.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버튼은 앱에서 청소 시작을 누른 것처럼 전체 청소 시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물걸레 건조.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걸레 패드 건조 완료. 네, 건조 중지.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쓰고 나서 제 생활 패턴이 좀 바뀌게 된 게 이거 신기해요. 이쪽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 저라면은 이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청소기 가져와서 이렇게 흡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머리카락 그냥 밑으로, 어차피 내일 출근했다 집에 들어오면은 로봇 청소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프렌치파이 같은 이런 과자 먹다가 좀 흘린 거 그냥 밑으로 싹, 어차피 로봇 청소기에 내일이면 들어가 있을 거니까. 물론 이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선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해요. 출근할 때 이거 청소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청소통 위에 올려놓고 발수건 치우고 싱크대 쪽에 또 발수건 올려놓고. 하지만 이런 조금의 귀찮음은 퇴근하고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발로 한번 싹 훑었을 때 하얀색이 하나도 안 묻어나는 거. 이 바닥 매일매일 해야 하는 청소 일일 퀘스트가 그냥 자동으로 깨져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로봇 청소기를 사기 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 컸어요. 왜냐면은 로봇 청소기 아무리 좋아봤자 자 냉장고 옆에 이런데 이런 틈새 아니면 뭐 이런 틈새, 로봇 청소기 아무리 좋아봤자 이거는 내 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사람이 시간과 귀찮음을 들여서 뭐 이런 틈새까지 다 해가지고 100% 깨끗한 거랑 귀찮음과 시간 낭비가 없이 90% 깨끗한 거,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라면은 이거 박스는 절대 버리지 말고 꼭 보관을 하세요. B116 모델이 인기 모델이다 보니까 뭐 고장이 났을 때 이 안쪽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알리에서 파니까 뭐 컴퓨터 조립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가로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 손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이거 AS를 보내야 됩니다. 로지텍 마우스 더블 클릭이 사설 수리의 창조 경제를 만들어냈듯이 샤오미 로봇 청소기 모델도 이게 해외 직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AS 사설 수리 창조 경제를 이것도 만들어냈어요. 이거 AS 보낼 때 제일 곤욕스러운 게 스테이션이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맞는 박스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박스는 꼭 보관을 하세요. 뭐 저는 이제까지 불량이라는 걸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량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본가에 가져가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요거 사실 2만원쯤에 또 나오면 하나 더 사가지고 그거를 제가 쓸 예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